안녕하세요. 오초희입니다. 요즘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많이 검색되는 게 바로 재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JW 정원성형외과 설철환입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게 되게 많아서 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다 물어보세요. 네, 한간의 이슈였던 A사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사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방 확대 보형물은 표면 타입에 따라서 매끈한 스무스 보형물과 거칠게 표면 처리되어 있는 텍스처드 보형물이 있어요. 그 A사의 텍스처드 보형물이 이제 수술 후 마사지가 필요 없고 또 고정력이 좋아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었던 제품인데 네네. 최근에 이 표면에서 매우 희귀한 암인 ALCL이라는 암이 연관성이 이제 밝혀지면서 암이요? 그 해당 제품에 대한 어떤 보형물 판매 중단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보형물 관련 ALCL은 그 발생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무증상 환자에게 예방적인 보형물 제거나 교체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실제로 많이 불안하신 환자분들은 보형물 제거라든지 또 스무스 계통 보형물로의 교체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스무스? 텍스처드? 약간 이런 보형물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스무스 보형물은 이제 표면 처리가 되었지 않고 매끈한데요. 네. 그래서 피막 구축 방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제 마사지를 좀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표면이 이렇게 미끌거리다 보니 가슴 안에 넣어놨을 때 안에서 좀 돌아다니는 성향이 조금 심해요. 텍스처드 보형물은 표면이 거칠게 처리가 돼 있어서 마사지가 필요 없고 피막 구축 확률도 적고 보형물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위치가 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썼죠. 그 A사 사태 이후에는 텍스처드 보형물이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보형물 표면 타입은 마이크로 스무스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면 처리가 아주 미세하게 곱게 돼 있어요. 보면은 네, 거의 맞아요. 반줄이 같죠. 그래서 이제 마사지 안 해도 되고 피막 구축 방지 기능이 있고 과거 텍스처드처럼 너무 고정된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적당한 움직임을 제공을 해줘요. 국제 기준 ISO 기준으로 보면 요거는 표면 처리가 돼 있긴 하지만 스무스로 분류가 되거든요. 벨라젤 스무스 파인이라는 보형물이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벨라젤 마이크로라고 불리던 보형물인데 최근에 이제 벨라젤 스무스 파인이라는 이름으로 리론칭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보형물의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보형물이라 그럴까? 어떤 사람들이 재수술을 다시 받는지 그게 궁금해요. 요즘 가슴 확대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수술 받는 분들 숫자도 점점 늘어나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죠. 이런 재수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개개인에 맞는 어떤 최적의 계획으로 또 정확하게 수술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재수술 사유들을 이제 어떤 게 있냐 살펴보면 사이즈가 조금 아쉬워서 그걸 크게 키우는 더 크게 하는 분들도 있고 드물지만 조금 줄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요.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또 모양이나 촉감이 조금 단단하다든지 부자연스러운 경우 그걸 좀 더 자연스럽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재수술 받는 분들도 있고 비대칭이 있는 분들 그거를 이제 교정하기 위한 그런 등등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정말 드물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나요? 파열되는 문제가? 내구성이 좋아지면서 최근 그 제품들의 파열률은 지극히 낮고 설사 파열이 된다 하더라도 젤이 응집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젤이 새 나오더라도 그 피막 공간 밖으로 흘러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파열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젤을 제거하고 새 보형물로 교체하고 그런 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요. 재수술하면 어쨌든 재수술이니까 흉터가 더 심해지진 않을지 이게 진짜 걱정될 텐데 어떡해요? 그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기존 흉터를 통해서 수술을 하고 마지막으로 봉합할 때 기존 흉터는 이렇게 다듬어 낸 다음에 새로 깨끗이 봉합을 하면 오히려 기존 흉터가 더 개선될 수도 있어요. 개선의 효과까지 있다고요? 그렇죠. 이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 유방 확대 수술에 있어서 절개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 대표적인 절개법이 겨드랑이 절개와 가슴 밑선 절개인데요. 가슴 밑선 절개로는 재수술도 가능하지만 겨드랑이 절개로는 재수술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개발하고 이렇게 발전시킨 방법이 있는데요. 네.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시행하는 재수술법들인데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겨드랑이 절개로 첫 수술을 받은 분들도 추가적인 흉터 우려 없이 기존 절개를 통해서 재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슴 수술에 대해서 굉장한 명의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어떻게 그래도 재수술은 더 어려운가요? 굉장한 명의까지는 아니고 많이 하는 건 맞는데 사실 저로서도 당연히 첫 수술보다는 재수술이 어려워요.
뭘 잘해야 되냐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하고 또 이제 보형물 선정을 잘 해야 되고요. 재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이렇게 보았었던 상황하고 달리 수술 중 가슴 내부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좀 필요하죠. 그러면 그런 재수술이 가능한 시기가 또 따로 있는지 그것도 진짜 궁금해요. 재수술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보형물이 너무 많이 움직인다든지 위치가 조금 내려간다든지 하는 분들은 흉조직이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첫 수술 후에 한 6개월 정도에도 수술할 수 있고요. 재수술을. 피막 구축이 좀 심하다든지 흉터 조직이 심하게 형성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조금 성숙되길 기다리는 취지에서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실 재수술이라는 게 시간을 충분히 둬서 나쁠 건 없어요. 할 시기가 안 됐고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하는 거는 가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재수술 시에 보형물의 선택에 상당히 더 신중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맞죠? 예, 맞는데 사실은 수술 잘하는 의사 만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고요. 운명인가요? 데스티니.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잘 찾아보시면 뭐 수술 잘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일단 잘 서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보형물이죠. 어떤 보형물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그쵸. 일단 촉감이 좀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보형물 파열이라든지 피막 구축이라든지 보형물 위치 변동 같은 보형물 자체에 이제 관련된 부작용이 이제 적은 보형물, 동양인 체형에도 잘 맞는 보형물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갖춘 게 이제 벨라젤 스무스 파인이라는 보형물이에요. 이제 요건데 실제 수술 결과도 만족스럽고 비대칭 가슴 교정에도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첫 수술뿐 아니라 재수술에도 상당히 유용한 보형물입니다. 요즘에 그럼 인기가 진짜 많은 이 벨라젤 스무스파인이라는 이 진짜 유명한 이 보형물을 이걸 만들고 제작하는데 원장님이 주도하셨다는데 이게 진짜 맞는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고요. 오, 물론 뭐 개발까지. 네, 그렇지만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 연구진들의 역할도 컸고요. 요즘 이 보형물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제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보형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보상을 혹시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진짜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보형물 선택에 있어서 이 부분도 중요한 측면인데요. 대다수의 보형물 회사들은 보형물 파열에 한해서만 이제 무상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벨라젤의 평생 보장 정책은 이제 보형물 파열은 물론이고 피막 구축 3, 4단계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에도 보형물을 무상 제공해주니까 환자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수술 받으실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묻고 싶은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포괄하는 질문이긴 한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가슴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일단 뭐 답변을 드리면 볼륨이 충분히 이제 풍만하면서도 체형하고 잘 조화를 이루고 또 모양 그리고 촉감 그리고 움직임이 이제 자연스러운 가슴이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모으는 브라를 했을 때 이렇게 클리비지라 그러죠. 골도 좀 잘 형성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가슴을 갖고 싶어 하시는데 네. 이게 그리 쉬운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새로운 보형물 연구 또 수술 방법 연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요? 그럼 같이 인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초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JW 정원 성형외과 설철환 원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